자, 2023년 공무원 9급 지방직 전기기기입니다. 1번이요.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중에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는 거. 자, 농형 유도전동기는 총 4가지였죠? 전전압기동. 뭐라 그랬어요? 직입기동이에요. 5kW 미만의 소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Y델타 기동.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죠? 한 5에서 15kW. 기동 전류 제한을 위해서 Y로 기동하고 델타로 운전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동 보상 기법입니다. 네 번째는 리액터 기동이죠. 리액터를 통해서 감전압 기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동 보상 기법은 뭐예요?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감전압 시켜서 전압을 낮춰서 기동을 하겠다 이거죠. 단권 변압기 사용하는 건 뭐예요? 기동 보상 기법이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 그죠? 양호한 정류. 자, 양호한 정류.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뭐예요? 보극하고요.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겠다. 탄소 브러쉬를 쓰는 이유는 뭐다? 브러쉬의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류 때 나타나는 리액턴스 전압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리액턴스 전압은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된다. 인덕턴스는 줄이고 주기는 길게 가져가라 그랬어요. 자, 인덕턴스를 작게 하고 보극을 설치하죠. 주기를 길게 한다 그랬어요. 브러쉬 접촉 저항이 작으면 안 되죠. 그래서 브러쉬 접촉 저항이 큰 탄소질의 브러쉬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금속 흑연 브러쉬를 많이 쓰는데, 흑연질의 브러쉬를 많이 쓰는데 탄소 브러쉬를 직류에 쓰는 이유는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크레인이나 전동차와 같이 부하 변동이 심한 곳이에요. 자, 뭐예요? 직류 직권 전동기다. 전기 철도용에 많이 썼다 라고 얘기했고, 토크는 부하 전류의 제곱비례하고 회전 속도의 제곱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축이 뭔가 토크하고 전류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하 전류가 있고 토크가 있다면 이렇게 제곱에 비례해야 되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C가 됐겠네요. 요 그림이 바로 해당되는 거죠. 정답은 C. 정답은 3번이 됐습니다. 네 번째요. 변압기에서 얇은 강판을 성층하는 이유. 자, 우리가 이번에 기기 문제 좋죠, 그죠? 규소강판 성층 철심을 쓰는데 규소질의 강판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히스테리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랬고, 성층 철심 얇게 싸서 쓴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와류손은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두께를 얇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예요? 와류손이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했던 내용들이라,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시면 금방 다 이해되는 내용이죠? 다섯 번째요. 그림은 속도 토크 곡선인데, 회생 제동이야, 제동. 그렇죠. 회생 제동이에요. 회생 제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동기의 전원을 분리해서 뭘로 쓴다 그랬어요? 발전기로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전된 기전력을 단자전압보다 높여서 선로로 되돌리는, 그죠? 전원 쪽으로, 선로라고 하기보다는 전원 측으로 되돌리는 제동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이 좋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고정자 속도분해, 고정자 마이너스 회전자인데 유도전동기는 0에서 1 사이고요. 유도제동기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돌리니까 1에서 2 사이인데 발전기로 썼다 그랬잖아요. 유도 발전기는 뭐예요? 슬립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들은 발전기로 사용을 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슬립이 0보다 작은 뭐예요? D 코스에서 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요. 유도전동기로 속도 제어를 한답니다. 공급전압과 주파수의 관계예요. 그렇죠? 자, 공급전압과 주파수의 관계입니다. 토크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토크는
오메가분의 P고, P는 출력은 오메가의 토크인데, 쉽게 얘기하면 토크는 일정하면요, 얘하고 똑같았는데 출력은 보통 뭐예요? 우리가 그 출력을 얘기할 때, 우리 토크 얘기할 때도 많이 하지만 출력 계산하면 유도전등기 유기전압은 4.44 Fi의 K 오메가의 N이다 라고 하면 권수죠. 그래서 이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전압하고 주파수가 항상 일정해야 얘들이 그죠? 항상 그죠? 토크가 일정한 상태에서 속도에 따라서 계속 같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파수하고 공급전압과 주파수는 항상 비례값이 돼야 된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돼야 됐다. 이런 얘기죠. 7번째요. 유도전동기에서 이게 또 모의고사에 많았죠? 우리는 50에서 60이었는데 이번에는 60에서 50Hz로 온대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일단 보자고요. 우리는 전동기의 온도가 상승하고 회전자 속도 감소한다. 자, 속도는 1-S의 NS니까 1-S의 P분의 120F예요. 지금 주파수가 떨어지면 회전 속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속이 증가한다. 기전력, 전압이 일정할 때 동일 전압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4.44 Fi의 K 오메가의 N1이다라고 하면, 자, 얘는 일정하면 주파수가 떨어지면 자속은 늘어나 버리겠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자속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소는 한번 보자고요. 철소. 철소는 뭐예요?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공급 전압의 제곱비례 했어요. 얘는 일정하니까 주파수가 떨어지면 철손이 늘어나요. 손실이 늘어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최대 토크는요. 토크는 그죠? 토크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최대 토크라는데 토크는 오메가분의 P인데 우리가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얘는 쉽게 하면 주파수 관계가 있죠. 주파수가 떨어져 버리면 최대 토크 쪽은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2파이 F의 형태. 요거 NS죠. 그죠? N의 S로 놓을게요. 초당 속도니까 어차피 60분의 N으로 하면 되면 주파수가 떨어지면 토크는 올라가죠. 그래서 최대 토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틀린 거예요. 자, 정답은요.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에 이미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6번, 7번 계속 기출문제에 다 있던 문제만 나오고 있어요. 자, 8번입니다. 타여자식 직류 전동기에서 전기저 전압이 200, 회전수는 1200rpm입니다. 전기저 전압 0.5고요. 그죠? 변동기에서 발생한 토크는 오메가분의 P를 하면 뉴턴 미터라고 그랬고, 오메가는 2파이의 60분의 N. 토크는 전동기 토크는 얼마야? 역기전압하고 전기자 전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역기전압을 구해야 되겠네요. 역기전력. E는 전동기니까 V-IARA예요. 자, V는 250V. IA는 얼마야? 100A. 전기저정은 0.5ohm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니까 200V가 됐네요. 자, 넣어봅시다. 얘는 200, 전기전력은 100이라고 그랬고 2파이의 60분의 얼마야? 1200rpm.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파이는 그대로 남을 거고요. 파이는 그대로 남겨놓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4.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야? 아, 여기가 500이 됐네요. 뉴턴 미터가 됐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9번이에요. 전격용량이 1000kV, 성간전압이 5000인 삼상 교류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20%일 때 발전기 동기 임피던스를 구해라.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기준 전압에 대해서 동기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어떻게 해드렸냐면 루트 3분의 V고요. 루트 3V분의 P의 GS에서 V제곱의 P의 GS 곱하기 100 하면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100은 뭐 나중에 계산할 때 쓰면 되니까요.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P의 그죠? P분의 얼마요? V제곱의 퍼센트 임피던스 하시면 되죠. 자, 용량은요 1000kV예요. 전압은요 5000V네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0.2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얼마요? 5ohm 나오더라 이거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주 뭐 단락비임 구하던 문제에서 그냥 흉내 낸 거죠. 그죠? 아시죠?
자, 역시나 단락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단락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기준 전압에 대해서 동기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곱하기 100. 얘를 PU 단위법으로 나타내면 기준 전압에 대해서 동기 임피던스니까 얘분의 얘가 뭐예요? 단락 전류분의 전격 전류고, 단락비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PU분의 1이기 때문에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라고 그랬어요. 단락비의 역수를 100분율로 나타내면 뭐야?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죠? 단락비는 무부하 포함 시험하고 삼성 단락 시험에 의해서 한다 그랬고,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잘 보세요.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단락 전류가 크다는 거예요. 적게 흐르다는 틀렸죠. 단락비가 크다는 뭐야? 과부하 내량이 크고요. 기기 치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야? 손실이 커지고요. 효율은 나쁘지만 뭐 때문에요? 과부하 내량이 크다니까 안정도가 좋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가 적어지기 때문에 단락비가 크면 동기 임피던스가 적어지겠죠. 그죠? 적어지니까 전압 변동이 적고요. 안정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저속기고요. 수차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맞춰야 돼요. 이건 우리가 도대체 모의고사하고 모의고간에 단락비 얘기를 몇 번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2022년도 7월부터 했다면 모의고사 하면서 단락비만은 최소한도로 20번 했을 거예요, 제가. 11번째입니다. 단상배력 세대를 델타로 하다가 그저 한 대 고장으로 제거됐어요. 그래서 V로 가야겠죠? 전체 부가 6kV라면, 자, V 결선을 했는데 전체 부하는 6kV고 용량의 20% 과부하율을 문제를 해석하세요. 20%를 더 준다 이거죠. 즉 뭐야? 과부하율은 1.2만큼을 더 공급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자, 그러면 V결선으로 공급하면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인데 과부하율이 120%까지 인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전체 이 부하 써야 되는 건 6이고요. 루트 3K 곱하기 1.2인데 K는 얼마예요? 한 대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1.2분의 6이니까 루트 3분의 5kVA가 됐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됐던 겁니다. 12번이에요. 기계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를 내연기관보다는 기계는 뭐예요? 전동기를 쓰는 거야. 옛날에는 엔진을 썼죠. 지금 전기자동차는 뭐야? 전동기를 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다양한 출력이 되고 정보 시스템과 연결하기도 쉽고 반응 속도가 느릴 리가 없겠죠. 빠르겠죠. 그 다음에 속도가 쉽게 변화된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됐다. 이런 거는 그 문제를 그냥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다음에 설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정자 한 상의 권선만 통전해서 구동한다.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죠. 고정자 한 상의 권선만 통전한다. 스위칭, 그죠? 스위치드. 예상, 세모. 회전자는 영구 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돌극형이다. 뭐야? 릴럭턴스. 그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리프리크다. 이게 최대 단점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죠. 그래서 돌극형이다라는 거에서 체킹을 하시면 얘기 끝났죠, 이거는. 자, 그런 얘기고요. 14번입니다. 전력 변환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단상 전파의 위상 정류를 한대요. 위상 제어를 한대요. 부하가 저항이면 입출력은 역률이 1이다? 그럴 리가 없죠. 왜요? 우리가 전압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게이트 신호를 주면 전압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류도 마찬가지로, 그죠? 저항 부하를 달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크기만 작아지지 똑같은 형태의 위상, 이만큼의 위상이 생기죠. 뭐야? 입력 전원 줬던 거에 비해서 출력 전압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위상이 차이가 나요. 역률이 1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삼상 전파 정류 마찬가지겠죠. 점호각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조심해야죠.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서 필터를 쓰거나 아니면 PWM 방식을 쓴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의 영향으로 출력 전압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인덕턴스가 있다는 것은 전원의 직렬로 인덕턴스가 있다면 전류가는 뭐예요? 전압 강화가 생길 거니까 당연히 그죠. 전압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됐어요. 그냥 언뜻 읽어보면 이거 맞는 거 보이죠? 왜냐?
부하가 정항이면 역률 1이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상 제어를 하기 때문에 위상 차이가 난다 분명히. 15번입니다.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거예요.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거 우리 뭐라 했어요? 인버터. 반대로 그죠? 교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류로 바꾸는 거를 컨버터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할 것도 없어요. 인버터지 그냥 그죠?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그냥 준 거예요. 그죠? 15번.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은 뭐다? 전기자에 의한 자속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주자속이 감소한다. 항상 이게 답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축이 어떻게 해요? 이동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 했어요? 국부적으로 섬락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발전기는 그죠? 출력이 떨어진다. 왜? 기전력이 적어지니까요. 자, 보세요. 중성축이 이동한다. 자속이 증가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섬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속이 일그러질 수도 있죠. 자, 정답은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틀릴 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17번입니다.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배터리하고요. 전동기 구동용 인버터 사이에 위치해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주로 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인버터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세요.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인버터하고 어디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 사이예요. 배터리는 직류하자. 직류해서 직류로 가야 돼요. 뭐야? DC 컨버터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야, 이거 괜찮다, 문제.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푸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문제 괜찮은데? 내용을 읽으면 금방 맞출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D축의 동기 리액터스 XD는 1Pu고, Q축의 동기 리액터스는 0.5예요. 삼상 돌긋기입니다. 돌긋기에서 출력은 뭐야? XD분의 2V의 사인 델타 하고요. 2배 XD, XQ예요. XD 마이너스 XQ의 V의 제곱에 사인 2델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극형은 최대 전력이, 그죠? 최대 전력이 얼마다? 그죠? 90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론할 때도. 그래서 이 공식 좀 알아두시라고 했는데, 2V는 이제 V 제곱이라고 보시고, 위상각은 빼고, 얘네 둘이는 이제 V 제곱, V 제곱 빼버리면요. 결국은 만약에 XD하고 XQ가 같은, 즉 뭐예요? 계좌의 여자 성분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둘이 같으니까 이쪽은 0이고요. 얘는 그냥 놔두면 얘가 1이니까 V의 제곱만 있다고 합시다. 양변 지워버리겠지만. 만약에 XD하고 XQ가 같지 않으면요. 그렇죠? 이쪽은 써먹을 수가 없을 거고 이쪽은 보면, 왜냐하면 XQ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쪽이 XD는 1이에요. 거기다 또.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여기는 얼마예요? 우리가 보니까 XD, XQ, 요건 1하고 2분의 1이고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V의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 된다?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진짜 겨우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내용이에요.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9번이에요. 3상에서 6상 얻을 수 없는 거. 자,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3상에서 2상 변화하는 걸 초점을 둬라. 스코트 결스, 메이어 결스, 우드 브리치 결선. 그 중에 스코트 결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T 결선이라고 그랬고, T 결선의 권수비는 원래 전체 변압기 권수비의 2분의 1 투3, 즉 86.6만 해라. 따라서 3상에서 6상 얻을 수 없는 것은 스코트 결선이 됐겠죠. 자, 정답은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0번이에요.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걸 했어요. 변압기의 철선을 무시할 경우. 자, 변압기의 여자 전류, 무부하 때 여자 전류는 철선 전류하고 자화 전류로 되는데 얘를 무시한다고 치면, 그렇죠? 전압, 공급 전압하고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 L에 흐르는 전류하고는 위상차가 몇 도야? 90도의 위상차를 갖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얘는, 자, I의 Phi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분의 V1인데, 오메가에다, L은 얼마야? L분의
뮤S n제곱이고 V1이니까 투자율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고 투자율에 반비례한다가 되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기기 문제도요, 그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할만했다 이거죠.